아는 과학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28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이고요. 영양소가 소화되는 그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영양소들이 오늘은 바로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소화는 음식물 속에 음식물이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들을 잘게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소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화를 왜 잘게 시킬까요? 바로 소장의 융털에서 이 친구들을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부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 잘 알다시피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소화기관이 여러 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소화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소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입에서 일어나는 침의 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밀라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밀레이스로 이름을 통일했으니까 사고 없길 바랍니다. 자, 이 침의 작용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 실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시험관에는 묽은 녹말과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B 시험관에는요, 녹말과 바로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는 침용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들은 둘 다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냐면은 모두 다 35도씨에서 40도씨 온도가 되는 곳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녹말 제외하고 이 침이죠, 침. 이 침이 소화효소라고 얘기했어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인데, 이 소화효소들은 우리 몸의 온도, 즉 35에서 40도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내용도 좀 알아두길 바라고요. 여기서 결국은 증류수를 넣기 때문에 이 녹말은 분해가 안 될 거예요. 녹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녹말을 찾아내는 반응, 어떤 반응 있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들어있어서 무슨 색? 교과서 색깔 그대로 해야 돼요.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 이 실험에도 아이오딘아 아로 하죠. 반응을 일으켜봤자 색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녹말이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은 일어날까요? A 시험관은 베네딕트 반응 일어날까요? 베네딕트 반응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녹말이 증류수에 만약에 분해가 됐다면 엿당으로 바뀌면서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이 옆에 침과 녹말을 함께 넣은 이 시험관에는 바로 베네딕트가 침이 녹말을 분해하면서 뭘로 바뀌죠? 엿당으로 바뀌니까 이 베네딕트에 의해서 엿당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황적색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은 이 베네딕트와 엿당의 만남은 단순하게 그냥 섞는다고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되죠? 맞아요.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에서의 소화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탄수화물, 아이고, 단백질, 지방이 어느 장소에서 소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입,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영양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입에서 녹말이 몇 당으로 바뀌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소화 요소에 의해서 맞아요.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몇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소화가 일어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녹말이고 장소는 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소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녹말이 엿당으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바뀌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해요. 이런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하고요. 잘게 부순다거나 섞는다거나 이런 소화를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화학적 소화는 탄수화물이 입에서 처음 일어나는데 기계적 소화는 입에서 탄수화물도 부수고 단백질도 부수고 지방도 부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단백질들은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고 지방도 기계적 소화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 되겠죠. 두 번째 과정은 위입니다. 위에서는 탄수화물은 소화되지 않아요. 누가 소화됩니까? 맞아요. 단백질이 소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드디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고요. 여기서 소화 요소는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 위액에서는 염산이라는 물질이 이 펩신을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를 직접 시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소화 요소라고는 불리지는 않지만 단백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산입니다. 자, 요합 실험에서 선생님이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 요소들, 펩신 같은 소화 요소들은 우리 몸의 온도인 35에서 40도씨에서 가장 잘 활동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온도의 조건입니다. 소화 요소가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온도의 조건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누는 기준인 pH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보통 pH가 7 정도에서 중성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데 우리 단백질은 pH 1이나 2에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이 pH 1과 2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강한 산성물질인 염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펩신이 소화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pH도 맞춰주는 게 바로 염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소화되는 영양소 단백질이었습니다. 아직은 지방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소화기관 중에 소화의 킹왕 짱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아까 분해된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누가? 이름이 같아요. 아밀레이스가. 맞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뭘로?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리고 지방 드디어 소화되네요. 지방은 지방산 3개와 모노글리세리드 1개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어떤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소장에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주는 트립신, 지방을 지방산 3개와 모노글리세리드 1개로 분해해주는 라이페이스는 모두 다 어떤 기관? 맞아요. 이자라는 기관에서 분비하는 이자액에 포함된 소화효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액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자 기억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액이 소장에서 활동해서 탄단지를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것은 라이페이스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아까 염산과 마찬가지로 이 쓸개즙도 직접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라이페이스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서 보관된 다음에 소장으로 나오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소화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소화된 형태를 보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로 최종적으로 소화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일반적인 소화가 뭐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 그리고 수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물론 수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이루어진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대장에서는 소화는 거의 시키지 않고 수분 흡수만 해서 나머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소화가 다 됐어요. 소화가 다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걸 그냥 소화됐다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제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공간이 바로 소장인데, 소장은 주름과 많은 융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아주 크게 만들어준 구조예요. 그래서 소장의 융털 하나를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냥 평면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볼록볼록하게 만들면서 표면적으로 아주 넓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이렇게는 좁아서 몇 개 가지고 오면 다 표면적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진 이유가 바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분포해요. 모세혈관이 분포하고 또 하나 더 가운데는 이렇게 암주관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이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가운데 볼록 솟아있는 것은 암주관이고 바깥에 나와 있는 혈관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모세혈관은 물하고 진한 양분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바로 수용성 양분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물하고 친할까요?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B와 C가 수용성 양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암주가는요. 암주가는 바로 지용성 양분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지용성 양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지용성 양분에는 당연히 지방이 분해된 거겠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많아요. A, D,
이 K가 암주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P 순환계가 온몸으로 옮겨주는, 여기서 흡수된 양분을 온몸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화기관의 구조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돼서 밑으로 내려가 식도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위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소장이 되고 대장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아까 굉장히 소화에서 중요한 이자가 이렇게 포함합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위치가 위와 소장의 사이에요. 그래서 이자액이 나오면 어디로 활동을 하죠? 그렇죠.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소장에서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즙도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쓸개즙도 이렇게. 쓸개즙이 연결된 게 아니고 쓸개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쓸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이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는 과학쌤